메시도 걸리는 함정에 걸린 손흥민. 최근에는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때문에 마지막 골이 취소됨으로써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에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오프사이드가 결국 토트넘이 이기지 못한 이유였다고 설명하면서 토트넘의 패배에 대한 원인을 손흥민에게 돌렸는데요. 라이언 메이슨 감독 역시 경기 이후 손흥민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스톤 빌라가 토트넘을 상대로 쓴 전술은 이번 월드컵에서도 본 적이 있는 전술이라며 바로 메시가 뛰던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에게 호되게 당한 이유 중 하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한 현지 전문가들의 발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의 경기에 대해 풋볼 런던은 5가지를 주목하면서 그 중에 손흥민의 오프사이드를 언급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에 대해 주목할 5가지로 첫 번째는 다이어의 부재를 전했고, 다이어는 최근 벤치에도 앉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가 주목한 토트넘의 두 번째 특징은 또한 이른 실점을 했다는 것입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원정 경기에서 거의 항상 첫 골을 빠르게 내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했으며, 결국 결과와 승점을 잃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매체가 주목한 세 번째 특징은 토트넘 팬들이 드디어 레비 회장의 퇴진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네 번째 특징은 오랜만에 돌아온 비수마가 좋은 활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풋볼 런던이 마지막으로 주목한 점은 바로 끝없는 오프사이드 향연이었습니다. 손흥민이 4번이 오프사이드를 기록한 것도 맞지만 토트넘은 더 앞 9번이 오프사이드에 걸려 라이언 메이슨 감독이 이에 대해 굉장히 분노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외신은 침투의 타이밍과 패스 에셋 등 정교한 뒷공간 공략이 필요했지만 토트넘은 항상 이를 실패했다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침투의 타이밍이라고 전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4번이나 오프사이드를 당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히샬은 어느 정도 2차례 오프사이드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록했지만 더 아쉬웠던 것은 손흥민의 오프사이드라고 평했습니다. 또 다른 외신에서는 아예 손흥민의 오프사이드가 패배의 원흉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영국 토크 스포츠에서 이야기를 하던 한 페리 그로브스는 손흥민이 한 8번은 오프사이드에 걸린 것 같다 라며 손흥민이 실제로 기록한 오프사이드 횟수보다 2배 더 높은 숫자를 전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에 아스날에서 뛰던 윙어인 페리 그로브스는 손흥민은 분명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이고 분명 침투 타이밍을 조금만 조절하면 되는데 계속 직선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라며 손흥민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스톤 빌라의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제이콥 램지는 사실상 토트넘에서 발생한 모든 오프사이드는 에메리 감독이 이미 계획해놓은 것이었다면서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에메리 감독에 대한 놀라운 반응을 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이콥 램지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10개 중 9개는 적중한다고 봐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땐 등 에메리 감독은 이미 토트넘이 역습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속도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예상했습니다 라며 이미 토트넘에게 오프사이드 라인을 생각했다고 전했는데요. 오히려 이 경기에서 에메리 감독이 쓴 전술은 침투를 대비하여 뒷공간을 내주지 않고 내려앉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침투를 대비하여 평소보다 더 높은 곳에 오프사이드 라인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수비 조직력이 아니면 큰 리스크가 있는 이러한 전략은 사실 잘 활용되지 않고 위험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은 6위 자리를 향한 직접적인 맞대결을 통해 유로파 리그 진출팀을 가리는 경기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 더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평소의 타이밍대로 지속적으로 침투 패스를 넣어주었고 일반적으로 달려나가던 타이밍으로 달려나간 손흥민은 지속적으로 오프사이드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찰나의 차이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프로의 세계에서 에메리의 대관 전략은 토트넘을 막아내는 데 성공한 가장 큰 이유인 것인데요. 특히 한 전문가는 손흥민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MLB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것이 맞다면서 손흥민이 메시였어도 오프사이드 함정에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부트룸을 통해 자신의 분석을 전한 한 전문가는 이날 빌라가 손흥민을 상대한 방식은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상대하는 듯했다 라며 월드컵에서 놀라운 이변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사우디와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사우디는 당시 신들린 오프사이드 전술로 2대1 승리를 만들었는데 심지어 스코어 라인도 빌라와 토트넘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월드컵을 우승한 팀인 아르헨티나가 기록한 유일한 패배가 바로 사우디전이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전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와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는 무려 10개의 오프사이드를 범하면서 사우디의 조직력 있는 수비 라인에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우디 역시 당시 경기에서 오히려 라인을 끌어올리는 의외의 전략을 썼고 사우디가 내려앉아 경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르헨티나는 사우디의 뒷공간을 공략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사우디의 수비진은 평소 자신들이 서던 위치보다 한 발 앞선 위치에서 수비진을 구성하고 때때로는 하프라인까지 올라올 정도로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연인 침투 시도에도 실점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오프사이드 때문이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는 무려 70%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85%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유효 슈팅 2개를 2골로 만든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치고 말았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나 혹은 손흥민에게 들어온 패스의 타이밍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에메리 감독이 어떤 전술을 썼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사실 손흥민과 토트넘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해서 알려줘야 했던 의무가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라이언 메이슨 감독일 것이라고 일침을 날린 뒤 전반전에도 손흥민은 아쉬운 오프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해버린 라이언 메이슨 감독은 경기 막판에 손흥민의 결정적인 골이 터질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고 말았다. 그가 조금 더 면밀히 관찰했다면 손흥민에게 오히려 한 타이밍 늦은 침투를 명했을 것이라며 결국 전술적인 측면에서 라이언 메이슨이 완패한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해외 팬들은 해당 분석을 보면서 역시 토트넘의 문제는 선수들의 탓을 하는 것이다. 라이언 메이슨도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토트넘 사람이나 다름없다. 손흥민이 얼마나 곤혹스러웠을지 이해가 간다. 동시에 감독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도 이해가 간다. 메이 감독의 전술은 정말 용감했고 때로는 미친 것 같았다. 손흥민을 상대로 라인을 올린 이유가 결국 오프사이드라니 얼마나 수비수들을 믿었는지 알 수 있다. 토트넘의 수비진과 너무나 비교된다. 토트넘은 정말 어떻게든 믿을 수 없는 수비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토트넘의 수비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게 아니라 신뢰가 가지 않는 수비다. 수비 문제는 즉시하지 않고 놓친 찬스만 갖고 불평하는 라이언 메이슨 감독은 토트넘의 정식 감독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이언 메이슨은 아마 저 인터뷰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심지어 손흥민도 자신의 침투 타이밍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일부러 하나씩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메리 감독의 전술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언론을 통해 강력하게 비판을 받은 손흥민은 사실상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손흥민은 단지 타이밍에 맞추어 뛰었고 평소대로 뛴 것입니다. 상대 감독의 수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메이슨은 단순히 손흥민의 타이밍 미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에메리 감독은 빌라 선수들에게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이 자랑스럽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의 승리는 결국 선수들이 정말 한 호흡으로 뛰는 모습을 보였고 팬들 역시 이들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팀워크 그리고 팬들과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 다른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은 결국 순위가 뒤집어진 상황에서 과연 남은 리그 일정에서 두 팀의 최종 순위는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의 커리어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진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